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 9강째인데요. 제 9강의 제목은 창업자금의 부족 시 부모 지원 증여금액과 가압상속에 대한 주택특례 혜택, 이런 거를 주택특례 제한법 제30조의 5와 제30조의 6 및 상속세 증여세법 제18조 2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규정 내용을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교재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2015년도 한참 창업 가업승계 열풍이 불 때 우리 안세의 재경 전환에다가 이렇게 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역시 이 책, 기업 회계혁명과 저자적 책의 그 52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걸 원고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국이 현재 창업이 부진하다. 중국은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뭐 이런 대비적인 기사 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 걱정이 되죠. 한국이 이러다가는 정말 이제 그나마 20, 30년 동안 중국을 좀 앞섰었는데 이제 다시 중국의 밑으로 깔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충정에서 누구나 하는 소리죠. 자, 그거는 이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재벌이나 대기업이 하청회사나 자회사 및 그 일감 밀어주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모든 걸 조달을 하고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젊은 창업자들이 기업과 직접 거래를 못하고 그러한 일감 물어주기의 관계회사나 관련회사 아니면 그 관계 자회사 등등한테 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이익과 마진이 너무 작아서 그 창업에 가치가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어렵게 진행만 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면서 갑자기 우리 옛날 얼마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70살이었었는데 요새 90살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플러스가 되면서 이 기존의 어떤 자금이나 창업의 어떤 이런 재원들이 아직 젊은이들 손에 넘어가지 못하고 나이 든 분들한테 계속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 가족 내에서도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좀 부진하다. 물론 창업은 원래 적수공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용기 있고 정말 의미가 있어서까지 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게 또 똑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어렵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자, 적수공권의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는 식당이나 자영업 같이 1인 사장인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규모나 그 이상이 되려면 가족이나 부모의 지원이 좀 있어야 초기에 굴릴 자금도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돼서 일자리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자신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의미 있고 규모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주택특례제한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창업에 대한 적극 지원 및 가압, 상속, 승계 지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세제 혜택을 참 나열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축부 30조에서 가업 지분 증여에 의한 여러 가지 혜택, 또 현금 창업 증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또 나중에 어떤 창업자가 돌아가셨을 때 가압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이 이제 쭉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화면 상태에서 이 화면을 한번 찍어 놓고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보면, 먼저, 가업 지분 증여에 대해서는, 100억 원까지 이제 혜택을 주는데, 100억 원 중에서 5억 원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5억 원 뺀 나머지 35억 원까지는 10%의 세율. 그 다음에 또 그 추가된 65억 까지는 이제 20%의 세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속 증여 세율이 원래 1억까지가 10%고 1억부터 5억까지가 20%고 5억부터 10억까지가 30% 이렇게 그 다음 40%, 5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10%부터 50%까지의 그 세율을 10% 내지 20%로 100억이 되더라도 정지시킨다는 것은 이건 가압지분에서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금 창업을 증여를 아버지가 하더라도, 엄마가 하더라도, 그 30억 원 중에서 5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 적용합니다. 25억이 되면 원래 한 개 세율이 30% 내지 50%까지 가는데, 이거를 10%만 세율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증여는 아니지만, 어떤 창업자가 돌아가셨을 때, 가압승계에서 상속세 공제, 상속세는 증여와 관리,
하나로 합산한다고 그랬죠. 하나로 합산하는 거에서 전체 금액의 200억 원 지분 가치를 공제해 준다. 그것은 10년 이상 경영했을 때, 그다음 15년 이상 경영했을 땐 300억 원, 그다음 20년 이상 경영했을 땐 500억 원을 상속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대단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 회사의 요건이 필요하죠. 회사의 요건에서 이제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법률 요건이.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세법상에 이제 제조업 이런 서비스업 써 있는데, 저희들 같이 회계사들 같이 전문면허증 그런 건 안 들어가 있고, 또 불건전한 미풍양속을 제어하는 사업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제조업과 몸으로 때운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경우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증여에서의 재산 요건은 가업 증여, 지분 증여는 이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말하는 것이고, 창업 자금 증여는 현금을 말하는 것이고, 가업 상속은 이제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총 평가액에 대해서 저렇게 공제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200억, 300억, 500억을 공제해 주냐면, 이 가업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전에 돈을 빼서 미리미리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회사의 재원이 회사의 차변과 대변 대차표 논리에 의해서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액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래현금까지 평가를 하면 이게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200억부터 500억까지 공제를 하면은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 상속할 때 별로 상호세 없이도 충분히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은 많이들 불만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경영자가 요건으로서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가업 지분 증여가 돼야 한다. 근데 60세 정도면 저도 60세 넘었으니까 이제 지금쯤 이제 이렇게 승계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창업 자금 현금 증여할 때는 이제 부모가 60세 이상이면서 비상속인이 이제 10년 이상 50% 이상 대표이사에 재직하거나 이런 이제 요건이 또 있어요. 그 이제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이쪽 가업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중자 요건이 이제 어려운데, 수중자 요건이 18세 이상에 쓰면서 거주자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도 회사 망가버리니까 18살 이상.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일찍입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해외 유학 가서 거기서 둘러 앉은 사람은 안 된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일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업 지분 증여나 상속이 창업 자금을 할 정도의 부잣집에서는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고, 때때로는 거기서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거주자를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중자나 배우자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중자에서 이제 이 가업 창업 자금에서는 수중일부터 1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받고 나서 한참 있다 하면 그것은 증여한 것이고, 단순 증여니까 세율을 50%까지 내야 되지만 1년 내에 창업하면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가업 상속에서는 18살 이상의 거주자이면서 또 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사망 후에 또 2년 내에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창업 방법에서는 이제 가업 지분 증여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이 되고, 창업 현금 증여에서는 개인사업자도 되고 법인도 되고, 가업 상속에서도 개인사업자도 승계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창업 후 사후 관리에서는 가업 지분 증여에 대해서 미리 증여세를 늦게 10%밖에 안 되는 경우로 낸 것은 이제 5년 내 대표이사 취임을 하면은 되는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이 금방 세월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또한 창업 현금 증여의 경우도 증여일부터 3년 내에 자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보다 일반적 세율인 40%의 세율로 추진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업 상속의 경우도 부모님의 사망일부터 10년간 가업에 하던 똑같은 사업에 유지를 해줘야 한다. 이론도, 일자리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해고하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의 결정적 단점은, 이 가업 증여나 창업 지분 증여 또 가업 상속 이런 것들은 향후에 상속 재산할 때 제가 첫 강의에서
증여의 경우는 10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끝나서 만약에 60대부터 100살까지 산다면 4번에 걸쳐서 증여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이 적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창업지분 증여나 창업자금 증여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속되는 그 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에다가 미리 선증여하거나 창업자금 선증여한 지분 증여한 금액을 다시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정산해 본다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요런 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다시 재합산하면은 돌아오면 타불이 되는 꼴이 되니까 이게 두려워서 이게 싫어서 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한 교재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참 찍으세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 어떤 조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설사 적수공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 잘 설득해서 내가 어떻게 사업 플랜을 한지 설명을 해가지고 선증여를 받거나 선지분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을 30억까지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인입니다.